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가축 육종학 예상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중에 먼저 여러분 교재를 사용했던 교재 내에 있던 예상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고 생성된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요구사항이 이제 학생들이 왔는데 답을 제가 일부러 작게 했었거든요. 근데 답이 너무 작아서 힘들다. 이게 답을 크게 키워달라 해서 제가 약간 크게 키워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 답이 먼저 보일까봐 작게 해놨었는데 아마 이번 학기에는 답을 좀 제가 다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1번. 다음 중 가축 육종의 목표로 적합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축산물의 두당 생산량 증가. 생산량 일단 가축이니까요, 그죠? 우리가 인간의 소비를 위해서 주로 인간의 소비를 위해서 생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양면성이 있죠. 가축의 양을 증가시킬 거냐 아니면 품질을 향상시킬 거냐 이런 문제죠. 제일 좋은 거는 양도 증가되고 품질도 향상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는데 일단 그래도 축산물이라고 하면 양적인 표현이 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양이 증가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번 축산물의 효율적인 생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번과 나번은 어찌 보면 이제 비슷한 맥락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생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료 효율이죠. 효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적게 먹이고 많이 자라주면 생산성은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적게 먹이는데 이 사료의 양이 적으면서 또 가격도 저렴하면 생산성은 극대화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사양 기술입니다. 사양 기술. 어떻게 축산을 할 것이냐. 축종별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사양을 했을 때 가장 목표 도달치에 다다를 것인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소인 경우에는 보통 한우를 먼저 따지면 한우는 6개월령까지가 송아지입니다. 보통 5 내지 6개월령인데 6개월령으로 이유시기를 잡는데 여기까지 송아지. 그러면 송아지 번식시키는 분들은요, 번식 농가는 송아지를 6개월까지, 5 내지 6개월까지 키워서 경매 시장을 가면 6개월령을 보통 사서 이제 비육을 24개월령 시키죠. 근데 24개월령, 25개월령 이건 약간 농가마다 틀리고 사료회사마다 권장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전체 합치면 30개월령 되죠. 이 24개월 동안 어떻게 한우 같은 경우는 등급도 높게 나올 것이냐, 그 다음에 체중을 얼마나 빨리 늘릴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목표로 보면 결국 이 축산은 경영적으로 이득이 있어야 축산업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생산을 우리가 요구하게 됩니다. 축산물의 품질 향상 있죠. 자, 킬로그램당 얼마, 예를 들어서 소, 돼지, 닭도 이제 다 킬로그램당 얼마, 출하 체중 얼마, 농가로 보면 출하 체중 얼마 이렇게 되죠. 보통 지금 출하 체중이 소 같은 경우는 한 700kg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돼지는 105kg.
여기에 맞출 겁니다. 110에서 100에서 110 정도니까 한 105, 110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출하 체중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한번 나갈 때 일괄 입식 한번 입식시킬 때도 한꺼번에 입식시키고 가능한 한 그래 나가는 출하 일수가 거의 같거든요. 그 다음에 출하할 때도 일괄 출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개월령 동안 사양을 해도 개체마다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평균치 기준을 잡아서 이 정도의 출하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무게가 곧 이제 생산 이득이죠. 무게에 따라서 얼마나. 근데 여기에 이제 등급이 들어가죠. 등급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판매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00kg에 출하를 하는데 1 플러스 등급 받은 거와 600kg에 출하를 하는데 1, 2 플러스 받은 경우 이게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600kg와 700kg면 100kg을 더 비육시키기 위해서는 사료가 그만큼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료 대비 이 등급에 따라서 나중에 이득이 환산이 될 수가 있는데 축산을 할 때의 그 기술력에 따라서도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품질 향상 등급이 높아지면 훨씬 높은 수도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닭도 그렇고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4번 가축의 세대 간격을 장기화 이렇게 되어 있죠. 세대 간격을 장기화라는 것은 길게 오래 사양한다는 얘기죠. 한번 출하하고 또 입식시키고 출하하고 입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일괄 출하, 일괄 입식입니다. 시간 될 때마다 입식하면 나중에 출하 일령이 다 틀려져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괄 입식, 일괄 출하인데 단지 이제 소 같은 경우는 내가 키우고 싶은 만큼의 송아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농가에 따라서 조금 조절이 가능하고 돼지, 특히 가금 이런 경우에는 일괄 입식, 일괄 출하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대 간격이 길면 축산물 생산의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사료비입니다. 전체 생산비의 약 65 내지 70% 차지하는 것이 사료 가격이거든요. 많이 먹을수록 또 나이가 많이 들수록 자기 체중비에 생물종으로 약 10%, 건물종으로 1.5 내지 2% 먹이니까 사료를 많이 먹거든요. 뒤로 갈수록. 그러면 사료를 많이 투입했다는 것은 이득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여 대비 이득이 가장 높을 때 그때를 출하 시점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6개인 경우에는 30일 정도? 30일 내지 35일. 10호, 1kg가 10호니까요. 10호 정도 되는 것을 이렇게 출하를 하죠. 돼지는 한 110일 정도. 약간 사양 조건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소는 30개월령. 이런 식이죠. 그래서 가장 경영적 이득을 위해서 판단했을 때 이득이 최대해야 될 때 출하를 합니다. 출하 시기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키우는 것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출하 시기. 출하 시기 잘못 맞추면 그 당시에 가격이 폭락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경영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환경 외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순수한 내적 요인만 놓고 보면 이 세대 간격을 짧게 해서 계속 경영을 반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가 장기화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도셋 호원종과 서포크종 면양을 교배하여 뿔의
교배할 때 뿔의 유전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사항, 이제 외우시는 암기사항이죠. 하나는 반성, 나는 한성, 다는 귀선, 라는 종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 이론 시간에 반성, 그죠? 성의 동반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컷일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암컷일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한성, 어느 한쪽 성에 한해서 암컷에게만 나타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비유, 그러면 수컷은 비유 안 하잖아요. 그런 경우, 귀선 혹은 종성 이런 것들 기본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면역을 급여할 때 뿔의 유전 양식은, 이것은 여러분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종성 유전 이렇게 합니다. 성에 의해서 암컷일 때, 수컷일 때 성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따를 종자죠. 성에 따라서, 성에 한해서, 암컷이냐 수컷이냐에 한해서, 따라서,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적 배경은 앞에서 수업을 하고 왔으니까 일단 지금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종성 유전이 되겠습니다. 3번. 대립 형질의 수가 두 쌍일 때에 F1의 유전자형 종류와 F2에서 총 개체 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대립 형질. 이거는 공식을 외우고 있으셔야 되죠. 2의 n개. 이렇게 되는 거죠. 대립 형질의 수가 두 쌍일 때 하니까, 요 n승이 대립 형질의 수거든요. 두 쌍이니까 여기다 2를 해주면 2의 2승이니까 4종류가 되는 거죠. 근데 F2에 가면 한 세대 더 났죠? 그럼 또 4, 4, 16이 되겠죠. 4, 4, 16. 그 2의 n승, 이 n이 표시하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 배우자 형성은 2의 n승이고 배우자 조합에 의해서는 4의 n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4번) 비대립 관계에 있는 두 쌍의 유전자가 특정의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경우 한쪽의 유전자는 특별한 발현 적용이 없으면서, 한쪽의 유전자는 특별한 발현적이 없으면서 다른 쌍에 속하는 유전자의 작용을 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발현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실 때 여러분들 요 문장 내에 답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변별력을 주어서 그 변별력을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는데 그 단어의 특성을 표현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기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이 문장을 쓰지 않으면 이 답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유전자는 뭐냐 하는 거죠. 보조, 억제, 동의, 변경. 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억제죠. 억제입니다. 여러분 이론 시간에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지만 주어진 문제를 읽을 때에 여기 숨겨져 있는 단어를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5번. 다음 중 성격이 다른 유전자는 어땠습니다. 상위, 중복, 복다, 중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성격이 다른 유전자 중복, 복다, 중다. 상위 유전자가 성격이 다르죠.
유전자 구분할 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6번. 완두관을 가진 닭과 장미관을 가진 닭을 교배할 때 F2에서 단관이 나타나는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단관, 호두관, 완두관, 장미관, 단관 이 비율이죠. 자, 그 비율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비율. 비율. 전체 이 단관이 나타날 수 있는 비율 4, 4, 16 네 가지 조건이니까 4, 4, 16분의 단관은 맨 나중이죠. 그죠? 호두관, 그 다음에 장미관, 완두관, 단관 9대 3대 3대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 단관이 나타나는 비율은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닭을 교배할 때 나타나는 그 벼슬의 비율 9대 3대 3대 1을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을 단관을 물어볼지 호두관을 물어볼지 물어보는 것을 답해 주시면 됩니다. 7번. 가축의 발생 또는 발육 과정에서 일정한 시기에 생리적 또는 물리적 결함을 초래해서 개체를 죽게 하는 유전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됐죠. 그러면 답이 또 나왔죠. 그 문제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 문제에 답이 있을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단어를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는 영어가 됐던 특히 이제 한자로 된 우리나라 한자 문화권이 한자로 된 그런 용어가 나오면 그 한자를 여러분들이 쓸 줄 알면 공부하실 준비할 때 이런 복다, 치사, 동의, 보조 이거를 한자를 한번 이렇게 찾아 놓으세요. 이게 무슨 보인지 무슨 족인지 보충할 보에 다리족자 뭐 그런 식으로 이걸 알아 놓으시면 이 답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한글로만 외워놓고 계시면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암기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해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암기해 놓은 것은 내가 물어본 상황을 정확히 내가 암기한 대로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풀이해서 정리해 놓으면 변형을 시켜도 우리가 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과목에 우리나라 말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는데 한자까지 외워야 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기사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한자를 알아야 전공 용어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죽게 하는 유전자 그러면 이거 치사 금방 나오잖아요. 잘 모르더라도 그죠? 답은 이제 답원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제가 답은 여기서 답원인데 계속 밑에다가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놨죠. 이제 두 가지 뜻으로 제가 이렇게 놨어요. 왜냐면 여기 가나다로 출제되는데 제가 답은 답원으로 안 하고 3으로 해놨습니다. 이 한눈에 이게 보이면 다로 써놓으면 답이 바로 다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보이거든요. 그거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 또 하나는 공무원 시험에는 여기에 가나다로 안 나오죠. 1, 2, 3, 4로 나오죠. 거기에 이제 좀 익숙해지도록 답을 제가 바꿔놨어요. 3번으로. (8번) 다음 형질 중 변경 유전자의 작용에 의해 발현되는 것, 변경 유전자. 되죠. 이거는 8번은 여러분 암기 문제입니다. 변경 유전자인 것. 닭의 우성 백색과 열성 백색의 깃털. 나번 집토끼의 흑색과 백색 무늬. 돼지의 적색과 백색 피모. 고기소. 유구의 조모와 적색 피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변경 유전자 작용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 그럼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집토끼의 흑색과 백색
문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암기하십시오. 암기하시고 여기 조모 있죠? 조모. 이게 거칠 조자거든요. 면모, 조모, 자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칠 조. 왜 그 조사료 할 때, 축사에 조사료 할 때 거칠 조사료, 노무사료 있잖아요. 거칠 조자. 그 조자입니다. 그래서 면모는 꼬불꼬불한 거, 면양의 면자거든요. 조모는 한 두세 번 꺾인 거, 자모는 일직선으로 된 거, 찌를 자자. 칼로 찌르다 할 때 자객이 있잖아요. 자객. 그걸 자자가 자모, 조모, 면모 이렇게 층을 이루죠. 근데 면양 같은 경우는 이 면모로만 이루어져 있죠. 동물의 특성도 다 틀리게 나타나는데 그랬을 때 조모와 적색, 피모, 유구입니다. 유구. 여기에 그 옆에 여러분 교재 옆에 보시면 보충 설명이 있죠.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고 주동 유전자가 존재할 때만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는 거고, 양적 변경 유전자는 홀스타인, 마우스, 집토끼의 백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를 여러분들 체크할 게 하나가 마우스는 우리가 물론 실험 동물로 이용하긴 하는데 여기는 일단 한번 지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홀스타인 양적 변경 유전자, 그러면 홀스타인을 외워두세요. 다음 중 양적 변경 유전자에 해당되는 축종은?이라고 물어보면 홀스타인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물론 홀스타인도 흑백반이 있고 적백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홀스타인은 여러분들 거의 99% 흑백반이에요. 흑색 바탕에 흰색 무늬. 근데 이쪽 아메리카 쪽으로 가면 적백반이거든요. 그 색깔이. 그러니까 요 홀스타인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질적 변경 유전자는 닭의 무미. 여기가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닭의 무미. 이렇게 됐죠. 꼬리가 없는 거죠. 무미. 닭의 무미. 단관에 대한 장미관과 호두관, 그 다음에 장관에 대한 벼슬 있죠? 벼슬이 호두관은 이렇게 생겼고, 그죠? 장미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는 관, 장미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갈색 란의 농담. 계란에 갈색에 진한 정도,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질적 변경에는 닭의 무미 1, 그 다음에 단관에 대한 장미관의 건과 호두관 2, 갈색란의 농담 3. 요 세 개는 외워두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문제를 낸다 그러면, 사지선다잖아요, 공무원 시험. 그러면 가장 만들기 좋은 게 답이 3개인 경우예요. 이 3가지를 1, 2, 3번에 놓고, 그 중에 나중에 4번에 다른 걸 하나 딱 집어넣으면, 제가 볼 때는 홀스타인, 이렇게 될 겁니다. 홀스타인, 무늬. 그러면 이쪽은 홀스타인은 양적 변경이고, 질적 변경은 나머지 3개.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9번) 멘델의 유전 법칙 중 독립의 법칙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축산 기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여러분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 문제는 물론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 중 독립 법칙의 예외, 그러면 연관입니다. 연관. 문장 자체를 외우세요.
10번. 닭의 횡반 유전자는 유전자가 성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반성 유전을 하는데, 반성 유전이 뭔가요? 성의 동반에서, 그래서 암컷일 때 따로 유전하고 수컷일 때 따로 유전하고 이런 거죠. 암컷이면 새끼를 키워야 되니까 가슴이 발달할 거고, 그 다음에 수컷이면 고환이 발달할 거고, 이게 반성이죠. 성에 따라서 다르게 발전하는 거죠. 발달하는 거죠. 동반할 반자인데, 이에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물어봤죠. 반성유전, 한성유전, 종성유전,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성, 종성, 한성, 이렇게. 깃털색에 의한 좌웅관별이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성에 따라서. 어느 쪽이 화려해요? 수컷이 화려하죠. 닭도 그렇고, 조류일 경우 특히, 그죠? 깃털이잖아요? 깃털이니까 조류죠. 닭이든 뭐, 오리든 뭐든. 조류인데, 이 색깔이 화려한 것은 수컷. 번식을 위해서. 그죠? 자기, 교배할 때, 짝을 찾을 때 우유를 점하기 위해서 화려하죠. 가능합니다. 반성. 그 다음에 2번, 나번. 횡반 수컷과 흑색 암컷을 교배하면 병아리는 암수 모두 횡반이다. 아니죠. 암수 모두 횡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여기 나번이 잘못됐고 틀린 것을 고르라는 거니까 답은 횡반 암컷과 흑색 수컷을 교배하면 암 평화로는 전부 흑색이고, 자, 횡반 암컷과 흑색 수컷을 교배하면 위에 나번 문제와 다번 문제가 지금 바뀌었죠. 암수가, 그죠? 암수의 횡반과 흑색이 바뀌었죠. 그걸 교배하면 암 평아리는 전부 흑색이고 수 평아리는 모두 횡반한다. 그랬습니다. 암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암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성의 동반에서 달라지니까 요 반성유전이라는 이 의미를 알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아니죠. 모두가 나올 수가 없죠. 암컷, 수컷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이 반성유전이잖아요. 성에 따라서 다른다. 근데 암수 모두 횡반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명제가 깨진 거죠.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어렵게 나올 겁니다. 이건 기사 정도 문제니까. 라번, 이형 접합체 상태 횡반 수컷과 흑색 암컷을 교배하면 흑색과 횡반이 1대1의 동수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뭐예요? 일단 답은 2번이 아니지만 가번, 다번, 라번을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10번) 문제는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육중학에서. 여기에 이제 보충 설명이, 여러분 책 옆에 보충 설명이 있죠. 성염색체 X의 암수의 성별에 따라서 형질의 발현 비율이 달라진 유전 현상. 반록종은 이제 암컷, 뉴햄프스종은 수컷. 이렇게 교배를 했다 하는 거죠. 수컷은 횡반이 나오고, 암컷은 뭐가 나와요? F 안에서 이렇게 교배를 했을 때 수컷은 횡반, 암컷은 무횡반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죠. 이거 예시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 정리할 것은 앞에 문제 예제예요. 예제. 성별에 따라서 반이 동반할 반자잖아요. 따라서 달라진다. 11번, 대립 유전자 간에 있어서 유전자형의 변화에 따라 표현형 능력의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 유전작용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랬죠. 대립 유전자. 그럼 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비대립 유전자.
대립유전자와 비대립유전자가 있다. 일단 그걸 생각을 먼저 하시고, 표현력과 능력의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 유전자 작용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상승 효과에서 답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죠. 상가적 이렇게 됩니다. 서로 상자. 그죠? 우리나라가 한글을 씁니다. 한글을 쓰는데 아쉽게도 한자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하나 더 있는 거죠. 한글로 공부하면 예를 들어서 한글로 공부하면 80점을 최대치로 목표치를 할 수가 있는데 한자를 같이 공부하면 100점을 목표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우리나라 시험에 보면 우리나라 말과 가로치고 영어가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과 가로치고 한자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한자를 주어지면 바로 파악할 수 있죠. 한자 뜻만 알 수 있으면. 그래서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수험생들이 이거 한자로 좀 어렵지만 한자로 이거 한번 써보셔야 돼요. 서로 상태의 값과 서로 상대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거구나. 이거를 알고 정리를 하시면 이해가 편하죠. 답이 문항 중에 있잖아요. 답을 한글로 써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는 한자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 묻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다 써놓고 지금 한자로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다고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자로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로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렵지만 한자로 자꾸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몰라도 탁 보면 답이 나왔죠. 상가적. 비상가적은 아니란 얘기니까 서로 역행하는 거죠. 아니면 뭐 전혀 관계없거나. 선발 효과 혹은 평균 효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